안녕하세요, 오투입니다. 저희는 자산 대부분을 미국 ETF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조금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ETF 3배 레버리지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인 IRP 계좌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IRP 계좌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말씀드리면서 IRP를 이용할 때 꼭 고려했으면 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후 투자 금액을 설정해라. 아마 많은 분들이 IRP가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700만 원을 매년 덜컥 넣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비추입니다. 일단 자신의 급여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점 체크해 두고요. 회사를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IRP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솔직히 극히 드문 경우이고 1년 뒤 연말 정산을 경험해보고 세금 한번 뱉어내봐야 이제 절세와 세금 공제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뱉어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뱉어내는 만큼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년 IRP 투자 금액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IRP가 다 좋은 건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요. 만 55세까지 중도 해지를 하지 않아야 하고 중도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혜택본 세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볼 만큼만, 그리고 만 55세까지 찾지 않아도 될 돈만큼만이 얼마일지 고민을 좀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IRP로 예적금도 가능합니다. IRP는 70%까지만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30%는 안전자산을 사야 하죠.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을 IRP 계좌로 투자한다고 하면 위험자산으로는 70%까지만 가능한 거죠. 즉 70만 원까지만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우량 주식들, 미국 나스닥 100 ETF나 S&P 500 추종 ETF들이 사실 다 위험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30%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처음 IRP를 시작했을 때 70%는 사실 고민도 하지 않고 미국 나스닥 및 S&P 500 추종하는 걸 담았습니다. 당시에 2022년도 5월이랑 코로나로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담아서 지금도 수익률이 꽤 좋습니다. 하지만 30% 안전자산은 뭘 담아야 할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채를 담았다가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TRF7030이랑 상품을 담았습니다. 70%의 국내 채권과 30%의 선진국 주식으로 구성된 상품이었죠. 하지만 이 상품은 2년 동안 약 2%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고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서야 이 IRP로 예적금도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작년 말에 예적금 상품 6%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 상품도 활용하면서 IRP 계좌를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적금 상품을 매수하면 중간에 매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이자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 원금 자체가 보장되는 초안전 상품이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월 적립식 매수가 아닌 때를 기다려라. 아마 투자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공식처럼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을 싸게 사는 겁니다. 제 IRP 계좌를 공개해보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할 때 매수해놨기 때문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TRF7030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 추세에 있던 ETF를 매수해놨었습니다. IRP 계좌는 1년에 한정된 금액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보다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지수가 빠질 때 한 번에 매수를 해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닥은 알 수가 없지만 1년에 출렁이는 순간들이 분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점인 경우보다는 하락하는 웅덩이가 발생했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IRP 포트폴리오를 보면 70%의 비율은 미국 ETF와 차이나 전기차 ETF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다 하락 추세 때 매수를 해놨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이는 상품들을 골랐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최근에 9,000원대로 빠졌을 때 담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현재 나쁘지 않은 편이죠.
나머지 30%는 TRF7030을 매도한 후에 미국 채권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30% 중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해놨고 나머지 3분의 2도 매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과 테슬라가 혼합된 상품이나 미국 나스닥 100이 채권과 혼합된 상품으로 갈아탈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란 게 사실 정답도 없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하면서도 단순하고 우직하게 해야 하는 게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저희 함께 공부하면서 힘을 냅시다, 여러분. IRP는 퇴직 후 개인의 노후에 좀 더 편안한 수익처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요. 이런 것들은 잘 공부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